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팜입니다. 탄핵 정국 속의 제주의 여러 현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 칭다오 직항로 개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남근 국민의힘 도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를 맞는 소감과 함께 2025년이 주는 의미,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 오늘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의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삼도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 의원입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좀 순조롭게 내년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비상계엄도 있고 조기 대선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그 민주당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스킨십을 좀 넓혀가는 그러한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이남근 의원은 어떻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간이 요즘 참 무척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벌써 2월도 벌써 중순이 돼가고 있으니까요. 2025년도에는 뭐 전국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벌써 의회 당선증을 받은 지 벌써 2년 반이 넘어가면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2025년도에는 뭐 좀 더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잘 담을 수 있는 도의원이 되려고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도 보면 교육위원 일몰제로 인한 도의원 정수 부분의 논의를 우리 행자위에서 논리를 개발해내야 되는 큰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도 열심히 도민들의 뜻을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던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며 사실상 올 수습됐습니다. 최근 제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시기를 조정하자, 현재 2개 행정시 체제를 3개로 운영해보자는 등 소위 차선책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2026년 내년 도입에 방점을 찍고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시행과 시범적인 세계 행정시 체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남근 의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지사의 민선 8기 진짜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예. 핵심 공약이었는데 이게 뭐 내부적 요인,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촉박하다는 거라든가 김한규 의원의 반대라든가 그리고 뭐 외부적 요인, 뭐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2026년 7월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세계 행정시 체제에서 제주연구원에서 도입해가지고 약간 바람을 잡은 게 아닌가, 출구 전략을 위해서 예. 바람을 바람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세계 행정시 체제에서는 저는 뭐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맨 먼저 들어서요.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게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는 게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이슈였는데 세계 행정시로 또 다시 나눈다는 거는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도지사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니다. 예. 시장을 3명을 임명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세계구역과는 일단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예. 법을 발의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했다는 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얘기가 돼요. 김한규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적인 민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또 한번 반대가 되고요. 세 번째가 작년 올해 1월 달이었죠. 행안부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게 인구 소멸에 따른 광역시도 행정 통합 그리고 기초단위 통합 등 행안부의 정책 기조와도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행정시 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의 거리가 되지 않고 연구의 영역으로 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년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2030년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오영훈 도정이 민선 8기잖아요. 예. 이 부분은 민선 8기에서 해결하고 예. 민선 8기 다시 뭐 오영훈 도정이 되든지 다른 도정이 누군가가 정권을 잡아서 이 부분은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동안 그리고 우리가 많은 측면의 연구와 예. 많은 측면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 7월 이제 물 건너갔다면 네. 지사 입장으로서 이제 뭔가 입장을 발표해야 할 텐데. 이제 그런 게 아쉬운 거죠. 예. 이게 지사님은 뭐 우리 정민구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해병대입니다. 예.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병 정신에 입각해서 예. 무조건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도민들에게도 불행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입장이고 그리고 과연 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이 논제에만 우리가 매몰돼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예. 지점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네. 뭐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우리 이남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하나만 정정할 게 김한규 의원님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반대한 건 아니고 그렇죠. 예. 행정실 나눈 걸 반대한 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세계시 행정시에 예, 대해서 그거를 제가 반대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겁니다. 예. 서두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혹시나 오해를 할까 봐 된 거고 저는 이 행정처리 개편 관련해서 상당하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1기 행정처리 개편위원회 있었고 2기도 예. 행정처리 개편위원회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도민들이 체감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워낙 그 피로감이 누적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게 단골 메뉴가 된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민선 8기에서 일정 정도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어쨌든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2026년 7월 달에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은 광역화로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탄핵 국면이고 행안부 장관도 없고 예. 담당 국장도 자리를 바꿔가면서 과연 이거를 다시 누구랑 소통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노력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사께서는 분명하게 내년도 7월 달부터 적용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강하신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물리적으로 안 된다라면은 다른 형태의 의견도 지사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정책은 물론 발표를 해서 진행이 돼서 좋은 결론이 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다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시기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2026년 7월 달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물리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예, 그리고 예. 혹시 예. 조기 대선이 되었을 때 그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명분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요. 이제는 도지사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아까 정민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6년 7월이 안 되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가장 1번으로 해야 될 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제에서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정밀하게 논의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게 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책 실패라기보다는요. 이게 외부 변수에 의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예. 많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지사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도지사가 지난 2년 반 동안 도정을 이끌면서 도지사의 여러 가지 치적 사항이 눈에 가시적인 치적 사항이 없다 손 치더라도 무모하게 계속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정책적인 추진의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도지사가 진솔하게 이 진행의 어려움을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플랜 B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예. 이 행정시 개편에 매몰될 게 아니거든요. 사전에 우리 이남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교육위원이 일몰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예. 부분이 계셔요. 그러면 의원 정수는 45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특별법 조문 자체가 지금 따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론 교육위원이 일몰제 되지더라도 교육 관련한 그 의정 활동을 누군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소통의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의원 정수를 예를 들어 40명에서 45명 확보를 했을 때 예. 이 5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도 지금부터 논의가 돼야 돼요. 행정체제 실제로. 개편과는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행정시의 개편의 모든 게 지금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운영위 때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요 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청과 도청 그리고 의회가 소통을 하면서 그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논의 작업도 지금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어쨌든 특별법 개정 요건은 도지사만 갖고 있거든요. 예. 교육감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도지사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옳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지금 뭐 연구원 지금 세미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민구 의원께서는 2030년 시행 자체는 반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어떻게든 저는 민선 8기 지금 현재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아니 저는 기초자치단 부활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다만 명분과 논리는 많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예. 근데 아까 외부 변수에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저 그러면 좋죠.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도민들이 약속을 하고 그렇다라면은 주민 투표를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민 투표가 늦어지면은 2030년에 해도 되죠. 저는 꼭 2020년 7월 달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0년 7월 민선 8기에 일정적인 성과물이 있어야 2030년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민선 8기에 해결을 봐야 된다. 예. 하여튼 조그만이라도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 뭔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민선국이 때 이게 오히려 더 못할 가능성이 많죠. 저는 그렇게 봐요. 또 한 가지 그 세계 행정시 시범 체제 도입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지금 기초자치단 부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안 중에 예. 그 자치권이 있는 상태에서 제주시를 분리하자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자치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주시를 분리한다? 이거는 그렇다면은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민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수긍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제주시 분리라는 것도 저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의회에서 조례로서 규정을 할 수 있다지만은 주민투표를 전제로 해서 도민들에게 전체에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를 나눈다는 거는 서귀포시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서귀포시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시만 나누는 것도 주민투표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엊그제 지사가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네. 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기조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런지 민주당, 중앙당은 확실한 찬성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예. 지사께서 이제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을 잡으려고 하시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1%잖아요. 예. 중앙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1%의 행정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대한 걸 고민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논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이제 향후에 조기 대선이 가셔야 되면은 지사께서 움직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뭐 그렇다면 좋죠. 지사께서 바라시는 대로 된다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렇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또 뭐 행정체제 개편 좀 정리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예. 아까 우리 민주당 그 도지사께서 물살을 탈 수도 있다. 예. 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아주 희박한 가능성, 얘가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민구 의원님께서
2026년 시행이 물 건너가더라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 저도 그 부분은 수긍을 합니다. 만약에 2026년에 뭐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다. 주민투표가 된다 손 치면 그 주민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2030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2026년 6월에는 글쎄 이게 뭐 모든 가능성이 다 막혀 있다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지역구 개편돼야 돼. 특별법 개정도 당장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게 행정체제 개편에 막혀 있던 특별법의 모든 법을 다 개정해야 되고 뭐 광역의원도 지금 45명 되는 걸 반으로 줄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중대선거구 규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 지역구 이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정개특위에서 지역구 획정하는 지역구 정수를 획정하는 정개특위에서 획정하는 게 전저번 회기 때도 한 3월 달 됐고요. 저번 우리가 한참 우리 일도동이나 서홍동 선거구 획정할 때도 4월 달 정도 됐어요. 거의 다 달아서 했죠. 거의 다 달아서 했을 때 과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제주도의 이 혼란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아무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뭐 계속 중언부언하는 겁니다만은 이 물리적인 어려움이 지사의 행정적인 그동안의 노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진솔하게 도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몰 비용, 기회 비용이 빠지지 않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공무원에 한 50명 정도의 공무원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인력이거든요. 이 부분의 인력이 민생경제에 좀 더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을 지사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그러게 되면 도민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신 그동안 공약했는데 공약대로 이행 못했어. 이거 가지고 어느 누구도 도지사한테 지사님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도민들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솔한 지사님의 생각만이 수긍할까가 걱정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가. 저는 그 민선 8기 출범하기 전에 행정체 개편 관련해서 이제 그 토론회장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패널로 참석을 해서 좀 순서를 좀 한 게 뭐냐면은 제가 1기 행계위, 2기 행계위, 그 다음에 초선 때 우리 특별법 개정을 막 보면서 느낀 건데 더 이상 이걸로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공약 자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그거를 그 공약을 믿고 선출했기 때문에 진행은 되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이번에 안 되면 과감하게 접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행정체제 상태에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거를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 이후에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누군가는 결단을 해줘야 할 때 결단의 주체는 도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결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도 자고 오면 하지 말고 도민들만 바라보면서 결단을 했을 때 도민들이 뭐 체감도가 그리고 뭐 지지도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글쎄 뭐 지지도 상승의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지사의 무리한 정책 아까도 중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선거 국면이잖아요. 내년에 선거 국면인데 지방선거 오영훈 도지사도 분명히 재선의 의지를 보일 거고요. 물론 재선의 의지를 보이는 과정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3년 동안 당신의 치적이 뭐냐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치적은 별로 없어 보이는 형태에서 뭔가 당신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득, 욕심을 위해서 좀 더 무리수를 둔다면 이것 또한 도민들의 평가를 더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도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영훈 지사의 중요 공약, 뭐 제1호 공약인데 이게 만약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이게 이제 또 논란이 소지가 될 분산이 크고 그때 과연 이제 수긍을 해 줄까에 대한 좀 걱정도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진짜 자체적인 요인만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면 뭐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의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뭐 워낙 지금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으셔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수긍하면서 좀 그동안 무리수를 끌고 온 것도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봐야 돼요. 뭐 행자위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1년 전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논의를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모든 요즘 정책의 결정이 이 치적, 도지사의 인기 이걸로 지금 이게 약간 대치되는 측면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지사의 조급함을 좀 버리고 아까 정민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부담되는데. 이게 아니고 좀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이 가셔야 된다라면은 대선 국면에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2020년도 7월 달이 아니고 올 그 민선 8기에 일정 정도의 성과물이 나온다라면은 2030년에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좀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정답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사께서 치적만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싶죠.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정황이 지사님의 여러 가지 인터뷰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 도민의 한 사람, 도의원의 한 사람도 있지만 도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약간의 조급함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제주 칭따오 항로 개설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물류 비용을 줄이겠다며 제주와 중국 간 직항로를 개설하겠다는 건데 제주도는 준비가 됐고 중국 쪽도 준비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 쪽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시작 전부터 손실 보전금부터 발생할 처지에 놓이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 칭따오 항로 개설 정책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남근 의원 먼저 시작할까요? 예. 우선 이제 정책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예. 경제적 타당성 이 고려되지 않는 졸속 행정이다. 아,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 우리 예산철에서도 도의회에서 큰 논란이 됐거든요. 논란이 있었죠. 예. 전혀 의회에서 정보가 없다가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면서 예, 예. 이 문제가 맞습니다. 불거졌는데요. 그 안에서도 보면 도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협약에 관해서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문화관광정책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문광에다가 예. 해양수산부하고 전혀 관계없는. 근데 이제 일이 진행되면서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는 보고를 안 했고요. 그리고 10억 이상의 재정 소유가 되는 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 먼저 올렸단 말이에요. 예. 예산 먼저 올리고 난 뒤에 동의 절차는 12월 달이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깜깜이 정책으로 추진돼야 될 상황이었는지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그 절차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의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그 획기적으로 물류비를 절감해서 제조기업의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도에 설명하고는 관계없이 경제적 타당성이 과연 있느냐. 우리가 3년 협약을 통해서 한 200억 정도의 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물동량이 확보됐느냐. 이 부분을 또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이번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통상물류과에 물동량 확보가 됐느냐. 얘기를 못 해준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를 못 해준다는 그동안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사는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부산은 해주면서 제주도는 개설 안 해주느냐. 신규 항로인데. 근데 이제 해수부 의견을 들어보면 순차대로 하고 있다. 부산 우한 노선은 1번이고 제주 지금 청도 노선은 4번인데 왜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이런 거 보면 준비도 안 돼 있는 정책을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지 과연 이 정책의 수혜는 누가 받으려고 하는지
미래에 봐서 도민 물류비 절감에서 반대하는 도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계속 추진돼야 되고 지사가 공개적으로 해수부를 비난해야 되고 만약에 해수부를 비난할 시간이면 뭐 제주도 해수부 장관이니까 충분히 만나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득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해수부를 자극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졸속 정책이다.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게 이 진원지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의원께서는 제주 칭다오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곤혹스럽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그 전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원을 했거든요. 그 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 그 당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관광체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광 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한 거고요. 그래도 부서도 평화 외교과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물류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해운 항만과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산동성 그룹과 해운 실무 위항사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마 그 중간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회담하면서 이런 항로 개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자유롭게 풀린다 해서 아마 급작하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안에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러한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서 그냥 예산안 팍 던지면 되는가? 예.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손실비용을 이렇게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이걸 지원해도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해수부와의 그 마찰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지사께서 뭐 아쉬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이난근 의원님 말씀대로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부산은 해주고 왜 제주도는 안 해주느냐. 좀 듣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돼서 통상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물량도 확보되고 그러고 어쨌든 우리가 뭐 건축 자재비나 이런 게 조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세이브가 될 수 있다라면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다라면은 도민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스러움이 없잖아 있고요. 이 향후에 어쨌든 항로 개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문제는 항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에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칭다오인가? 그 당시 업무 협약할 때 계셨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업무 협약도 이 해운 항만 쪽은 없었고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제주 칭다오 간 뭐 교류 확대? 그리고 관광이죠. 그러니까 관광. 문화관광체육위로 온 거고 평화 외교과에서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그 산동성 한국 그룹하고의 교류 양서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면에 그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발전이 되었네요. 발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합리적 의심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정책을 냈을 때 도정에서는 도민들의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예. 도지사님도 뭐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물동량에 과연 도민들이 할 수 있는 물동량이 뭐가 있느냐.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통상 물류에서 뭐 관세나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만약에 수출입이 된다 그러면 제주도가 받는 혜택보다는 피해가 더 클 수가 있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수입 물량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도에서 얘기하는 지금 오리온, 용암 해수, 예. 용암 해수 물동량의 한 85% 정도를 차지하는 용암 해수 부분이 있는데 용암 해수 부분이 과연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보존해주면서 수출입을 도와줘야 되는 기업인가? 그 우리가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요. 아까 청도 얘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처음에는 청도에 이제 카페리 논의를 시작해서 카페리 논의가 워낙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화물선으로 돌린 것 같은데 이거는 먼저 문제를 설정해 놓고 그 안에 이것저것 짜맞추는 형태가 되니까 자꾸 이게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 정책의 수혜가 도정에서는 도민들의 물류비를 절감해서 전체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거다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만 보면 몇몇만 혜택을 받는 도민 전체 우리가 혈세 뭐 3년에 200억을 드린다고 하는데 200억에 드리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긍정적인 면이 있다니까요. 예. 긍정적인 면이 당연히 있죠. 정상적인 항로가 개설이 되고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된다라면은 저희들이 또 원자재 값이 오히려 좀 그 수요가 좋기 때문에 가격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에 그 우리 3, 4소 병을 만드는 걸 보통 중국에서도 수입들을 합니다. 네. 그게 만약에 그 물동량만 확보된다라면은 뭐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세이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정상적인 항로 개설이 되고 선사가 운영됐을 때 우리 도민들이 분명히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손실 비용도 우리가 보전을 해주면서 그런데 그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예.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좀 해수와의 갈등 예. 이런 게 보니까 이게 과연 도민들에게 피부에 체감도를 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개 속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의 이 늦어지고 있는 결정 네.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이제 해수부 장관이 제주 출신인데 정부의 이 늦어지는 말편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이 이제 맞는 것도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로 봐야 할런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뭐 제가 뭐 내부적 뭐 문서를 보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해수부에서는 그러잖아요. 순차적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있다.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부산 우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건데. 예. 예. 부산 우한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어차피 부산 우한도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4번째인가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번째. 저는 지금의 어쨌든 논란의 소지에서 우리 지사께서 해수부를 뭐 비난할 거 아니라 그 장관을 만나서 빨리 이것 좀 빨리 안 하면은 막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그래서 누구 잘잘못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지사의 표현을 보자면 제주께 괜히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듯한 뉘앙스여서 그런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정치인이 정치적인 수사를 쓸 때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사님께서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이건 제주도라서 피해받는다는 느낌이 제주도민들한테 확 와닿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들어보면 해수부 내용을 들어보면 예. 또 이것도 뭐 아까 정민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영향평가를 충분히 치러주고 우리가 4번째라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지금 허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2번, 3번도 아직 허가를 안 받았는데 너네 순번 기다려라. 그럴 거면 진짜 우리가 진짜 그만큼 급하다면 아까 정민구 의원님 말씀대로 레벨 마케팅을 해서 지사가 해수부 장관을 만나는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쫄병들한테만 너네 왜 안 하냐 이럴 게 아니라 지사가 제주도에선 지사지만 밖에 나가면 일개 아까 1%의 지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을 좀 더 낮추고 본인을 낮춘 상태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의 설명이 해수부 장관에게 뭔가 설득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안이 나오는 거지. 언론을 통해서 대뜸 해수부에 당신네들을 직무유기 아니냐,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당신네들 안 해주는 거, 괜히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는 건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뭐 정부 입장대로라면 앞으로 허가까지는 꽤 긴 적지 시간이 않은 걸릴 것 시간이 같습니다. 이제 걸릴 것으로 보고 그만큼 손실보전금 이게 사업 그렇죠. 시작도 하기 전에 손실보전금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고 또 하나 이제 걱정은 중국 정부 쪽은 이미 허가를 내줬는데 너네 뭐 하느냐 약간 좀 외교적인 문제 좀 결례 이런 것도 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좀 걱정도 있습니다. 이 있을 수 부분에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 이 지사께서 발언을 조심해야 될 게 해수부가 문제다라고 이게 부산 우한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왜 그 우리 중국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미 부두에 이제 그 컨테이너 그 크레인. 장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월 1억씩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보수도 해야 되고 해서 원래 1억씩 내고 있고 저는 그 가장 큰 걱정이 해수부하고 소통이 잘 돼서 항로가 정상적으로 개설된 이후에 손실 보전 비용을 지불하느냐 아니면은 지금부터 항로가 개설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손실 비용을 지급하느냐 저는 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내용을 잘 확인을 못 해봐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그렇지 않고 항로도 개설하기 전에 손실 비용 보전을 중국 선사 측에 해줘야 되는 것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언론에서도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생각 의외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선사 입장에서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 폐만 저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용 보전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줘야 생각해요. 되지 않을까 싶긴 이게 한데요. 나중에는 예. 아마 국제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이게 진짜 최악의 경우로 다다라서 해수부에서 야 이게 경제적 실익이 없는데 이 항로는 개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은 최대한 보수적인 행정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가 1년 앞두고 도지사의 지적 상황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너무 조급하게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민사회에서도 조급하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지사의 미래산업, 우리 산업구조, 1차 산업에 약간 비중이 많은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제조업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너무 너무 앞서가는 요즘 항상 나오는데 민생 경제는 팽개치고 미래 산업에만 투자한다는 도지사의 약간의 오해 요소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항로가 개설이 돼서 저희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1차 상품 잉여 농산물들을 중국에다가 수출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제주도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큰 실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이 문제죠.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출발의 아까, 문제죠. 예. 아까 잉여 농산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항로를 개설하는 거는 뭐 이게 어차피 해양 항로 개설인데 통상 물류 부분은 또 다른 관점이란 말이죠. 지금 농산물이나 농수산물, 수산물도 가공수산물입니다. 가공수산물만 지금 할 수 있는 중국하고의 단계고 농산물의 단계는 또다시 또 FTA 또 협정을 또 맺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의 정치력만 가지고 행정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 장밋빛 우리 제주항을 무역항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도민들도 반대하는 도민이 없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정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이상의 정책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끝내 손에는 도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피해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나타내는 바입니다. 지금 예산의 그 준비성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냉동 컨테이너 같은 경우 민간 사업자가 했을 때 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 예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까지 구상을 해서 지금 정책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단계만 잘 넘어간다라면은 긍정적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우리 아니, 지산 욕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가 아니고 예. 첫 번째 허들을 넘기가 쉽지 않다. 네, 그건 첫 번째 동의합니다. 허들부터 너무 높은 허들이었고 그 허들을 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면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조사가 안 나와 있고 지금 물동량 이게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동량 부분이 현재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경제 구조상 물동량 취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럼 과연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느냐? 도정은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끝내 3년 뒤에 우리가 돈만 많이 투입하고 중국 선사가 나 이건 도저히 수입이 안 나서 철수하겠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데 투입돼야 될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일로 매몰돼서 다른 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예산이 투입이 못 되는 거. 근데 피해는 지사는 원래 4년 해가지고 다음에 선택을 못 받아 가버리면 되지만 이 귀중한 예산을 도민들에게 진짜로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는 예. 칭따오만의 문제는 아닌데 예. 그
리더로서 네. 도백으로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죠. 미래 산업, 네.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게 결과물로서 도민들의 표에 와닿지 않아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지적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까 우리 이남근 의원님 말씀했듯이 조금 더 디테일한 설계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사께서 설계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을 때 제주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동의 안 하는 바는 아니고요. 지사가 미래산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산업구조 제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려는 노력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근데 과연 그것도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전혀 뜬구름 잡는, 전 눈에 잡히지 않는 미래산업에 좀 더 많은 시간,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도민을 위해서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도의회 도의원의 한 사람이 아니라 도민의 시각으로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느덧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의원 먼저 예,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지금 이게 대내외적으로 중앙정치는 물론 제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성실이 급증한 상황에서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잘 돼. 어떤 가정이 달성될 거라는 무리한 믿음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공약을 내건 도지사의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민을 사지로 내모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내 손으로 뽑자. 시의원을 내 손으로 뽑자. 민주성을 강화하자. 모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도민의 절반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기에 도지사께서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의 어려움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과 도의회와 함께 빠르게 민생을 살리는 추경을 비롯해서 2025년 민선 8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 9기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민구 의원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백이라는 자리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단을 할 때 그 고뇌에 찬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계시는 우리 도백께서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만 싶습니다만은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결단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뭔가 꼬여있는 정책들이 하루빨리 잘 풀리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